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는 똑똑한 12시. 자, 오늘도 한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훌륭하고 유익하고 즐거움을 주는 예. 국민 TV 마음에 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참여를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평택시 송탄에서 올라온 네. 닉네임 회경꺼입니다. 이번에 그 평택을이 그 지역 아니에요? 송탄이?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저쪽 안중 그쪽이어서 그렇죠. 네. 이번에 뭐 선거는 못했습니다.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원래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당선됐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 하는데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한번 여성 의원이 된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쪽에 제가 살은 지가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엔 어디 사셨어요? 청주에 살았습니다. 오늘 계속 청주가 이렇게 청주가 지금 국민 TV 라디오에 아주 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돌풍의 핵, 청주. 청주에서 오래 사셨어요?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철당간 알고 계세요? 철당간. 그럼 청주 핵심에서는 좀 본전통까지는 알겠는데. 본전통. 철당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레벨이 약간 딸리십니다. 이 철당간까지 아셔야 진정한 청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나저나 참, 23일인가요? 그 서부지역 협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경춘선 패선부지가 MC를 못해요. 서울 서부 지역. 예. 아주 놀라운 사실이 저희한테 또 전해져서. 예. 여튼 저희가 또 광고를 잠깐 듣고요. 우리 해경꺼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해경꺼. 우리 저 형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해경꺼님과 함께 저희가 똑똑한 12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해경꺼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수연꺼. 그렇죠. 저는 수연꺼. 우리 김 PD님은? 만인의 여성꺼. 만인의 여성꺼인데 그 여성분들이 한 우리 번도 저 아내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현주꺼라고 하는 걸 별로 바라질 않아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 여성꺼. 예. 만약에 현주꺼라고 하면은 싫어할 거야. 그래서 만인의 여성꺼지만 그 누구도 가져본 적은 없는 만인의 여성. 김영민 PD. 그 해경꺼님이 두 분의 사랑이 굉장히 돈독하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해경님의 매력 어떤 게 좀 있습니까? 현명하고 똑똑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해경님께 어필했던 우리 형님의 매력은 또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 성실하고 또 현명한 두 분이 만나셔서 아주 행복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일단 현재 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또 우리 똑똑한 12시에서는 어떤 과거의 잘못된 오욕의 역사를 우리가 직시함으로써 또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참 포장을 그럴듯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그 오욕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직시해보는 시간을 늘 또 갖지 않습니까? 예, 그 오욕의 역사 물론 없지 않으시겠죠. 학창 시절에 짝사랑했던 보통 저희가 처절하게 차였구나.
근데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이 첫사랑 얘기는 대체로 좀 아름답게들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혹시 저 싸대기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싸대기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맥주컵에 뭐 물잔 같은 거, 뭐 이런 거 공격은요?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야, 그거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당하시지? 쌍욕은요? 너같이 살아야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건데. 쌍욕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네. 아니, 삼자 대면을 한 남자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 삼자 대면을 해보셨어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2인 중에 한 명이 되신 적도 없으시고. 네. 아, 저는 옛날에 한번 제가 2인 중에 한 명이 된 적이 진짜? 있었어요. 아니, 뭐,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저랑 막 연락이 잘 되다가, 이제 막 한참 잘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한 일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일주일까지 아니고 한 3일 정도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 집안 무슨 여행 뭐 이런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 과 교수랑 이제 사귀었던 거예요. 교수하고? 교수 나이는? 유부남인데. 유부남인데? 네. 그 교수랑 이제 사귀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교수가 사실은 먼저 사귄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셋이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둘 중에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저를 선택했죠. 그 카페에서 압구정동에 있는 그 모우라는 카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뭐 나름 승리를 하고 이제 둘이 나가려다가 그 남자 교수가 잡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온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 감정 정리를. 또 제가 굉장히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0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 끼견을 한 5분 정도 하고 시계를 좀 보는데 한 15분 지났더라고요. 안 와요. 그래서 그래도 2년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한 30분 지났는데 안 나와. 네. 그래서 야 아니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죠 안으로. 없어. 알고 보니까 둘이 나갔어요 같이. 그래서 그 한 2, 30분 사이에 이제 그 여자가 다시 설득이 됐나 봐. 그래서 그 인간 양아치네. 그래서 자기가 졌다.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손을 털어야지. 하여튼 그래서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그런 사실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깨닫게.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따로 왔어요 그 여자한테? 아니 제 전화 씹더라고요. 씹었어. 저도 그러면은 이 사람아 폭로를 해야지. 에이. 유부남하고 얘기. 저 그런 추잡한 짓 안 합니다. 비록 난 할 거야. 그렇지.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 새끼 아주 웃긴 새끼네요. 아니 당신이 또 흥분하고 그래. 하여튼 그때 당시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유부남과 사귄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시 그 사람이랑 또 떠났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튼 저는 그런 오욕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오욕의 역사 해경권님도 없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 하여튼 차인 거. 정말 직시합시다. 학창 생활 때 예. 좋아했던 여자한테 차인 거죠, 뭐. 어떻게 차였어요? 고백은 어떻게 하셨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외면을 그냥. 아니, 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진짜 최악의 방법이야. 정말. 형님 이상하네. 경춘선 패선부지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주변을 통해서 실패하는 방법. 그 우회 고백이 그러니까 실패하셨다. 네, 아마 그 당시에는 용기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거는요. 힘없는 야당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두려워해가지고 얘기를 못한다. 어느 여자가 호감을 느낍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갑자기 인신공격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형님 보니까 약간 외모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랑 좀 닮았어. 하여튼 그 고백을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후에 고백을 하실 때 내가 A라는 친구 누구 닮았습니까 그 친구는? 여자친구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했던
남자. 여자. 네, 그 여자분. 지금으로 따지면 한 채시라 정도? 채시라? 네, 그거 좀 같은 이미지. 굉장히 청순하신 이미지였나요? 네. 약간 좀 지적이고. 네. 그 채시라 씨한테 친한 남자친구분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아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우리 형님께서는 그 채시라 씨를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셨었고. 알긴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뭐 말을 해보신 경험은 있는데 고백은 못하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친구분 통해서 나 채시라 좋아하니까 얘기 좀 해달라? 네. 그랬더니 역시 그 두 분이 서로 사귀진 않았던가요? 그런 경우들 가끔 있어요.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분의 모습은 그 이후로 잘 보기가 좀 힘드셨었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그 채시라 씨랑 그 고백 대행자 그 두 분이 어쩌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의뢰를 받은 남성이 있잖아요. 네. 의뢰받은 남성이 누군가에게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 여성을 보게 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매력까지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한테 없었던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 더군다나 어떤 그 고백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그 책임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나는 친구 이야기를 대신 고백해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리도 있어지고 그 고백 자리에서 설령 이게 뭐 실패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내 책임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 우회 고백이다. 예, 말씀을. 최악의 고백은 따로 있습니다. 직접 고백은 안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그 소문에 의해서 걔가 너 좋아한댄다. 이런 소문을 당사자가 나중에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최악의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군불 잘못 떼다가 정말 커다란 개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 누구의 경우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뭐 내 경우야, 내 경우. 주위에 군불 떼다가 군불 떼다가 다 주변 사람들은 알려졌는데 정작 그 당사자한테는 말을 못 하고 있다.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게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거절은 또 거절대로 당하고. 하여튼 뭐 우리 김영 PD의 그 흑역사는요. 정말 저의 어떤 사랑 역사보다도 훨씬 더 내 인생 자체가 흑역사야. 연애사만큼은. 우리 이제 해경권님은 그러면 그 여자한테 제대로 고백도 못하던 이런 삶에서 갑자기 어떻게 이런 사랑 쟁취형 인간으로 어떤 새로남이 있으셨는지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런 식으로 우회로 했던 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처절하게 한번 깨졌습니다. 네.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직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한 여자를 얻지 못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렇죠. 그 후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도 하고. 근데 말이지 이상한 게 내가 군불대기 막 했잖아. 군불대기 한 여자가 한 셋 됐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결혼했어요. 군불을 뗐던 분들 중에 하나. 근데 무슨 불을 그렇게 자주 떼요? 아니, 군불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첫째 여자한테 막 군불을 떼다가 안 됐어. 두 번째 여자를 군불을 뗐는데 군불 떼는 와중에 그 첫째 여자한테 이 소문이 또 들어간 거야. 그래서였나? 아니 그래서 그 군불을 이제 떼셨잖아요. 첫 번째 여자분한테 떼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떼다가 다시 첫 번째 여자분이 두 번째 군불 뗀다는 소식을 듣고 김 PD님이랑 지금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한테 받는데. 하여튼 이 군불을 뗀다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여자들한테는 근데 다이렉트로 가서 야 나 너 좋아한다. 그거 좀 사귀자야.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야, 사귀자야. 뭐, 이건 아니고. 하여튼 군물대는 게, 여자들한테는 이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런 책임, 어떤 뭐, 비난받을 소지 이런 걸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둘 사이에만 몰래 알고 있어야지. 일단 시작은. 만약에 여러 사람들한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알려진다는 거는 여성분들이 거절을 할 충분한 명분 쌓아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둘만의 이 사랑 이야기 같은 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 굉장히 그 기분 나쁜 일일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우리 혜경권님은 그래서 20대 한 초중반부터는 이제 완전히 거듭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길거리에서도 그냥 막 말 거시고. 그렇진 않고요. 어디서 말 거셨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 직장 생활할 때. 근데 직장에서 말 거시는 것도 고백하시는 것도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부서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하고 같이 연관돼서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옆자리에 가시거나. 네네. 아니면 마주 앉거나 아니면 따로 별도로 이제 젊은 층만 별도로 2차를 간다던가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약간 뭐 분위기가 좀 올랐을 때. 네. 살짝 어디 뒤로 가셔서 얘기를 하시나요? 네. 화장실을 따라가시나? 그런지 않고. 이건 열어진 데서 갑자기 고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화장실을 간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를 하나 먹으러 간다던가. 뭐 저는 아닙니다만 많은 남성분들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네. 입니다. 그래서 술도 좀 깰 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일반화되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요. 나이트클럽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건 마치 우리 집 개 보러 가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로 지금 전락해버렸다. 여튼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음료수를 먹으러 가자. 네. 뭐 콜라 같은 거 한잔 하면서 네. 그렇게 밖에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네.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성공률이 괜찮습니까? 실패율이 한 70%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실패하고 나서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그 여성분들 그래서 혹시 직장 그만둔 분도 계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 고백도 이게 너무 심각하게 하면, 그죠? 난 너 없으면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그럼요. 그냥 가볍게, 요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하고 싶다던가 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뭐 음료수까지 먹으러 나오는데 또 커피를 마시자고 그래. 그렇게 이제 밖에서 어떤 둘의 만남을 이제 시도를 하신다. 네. 그래서 성공률이 70%. 대충 뭐 한 20분 정도한테 고백을 하셨나요?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때 뭐 성공률이 뭐 70%예요. 제가 아까 실패가 한 70%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회사 내에서 고백은 딱 한 번 하셨다? 네, 회사 내는 한 번. 그분과 혹시 잘 되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이랑 잘 안 됐어요? 네. 혹시 나이 차이가 4살. 4살 정도? 네. 직급도 달랐나요? 아닙니다. 같은 사원이었었고. 같은 사원들끼리? 네. 같은 사원끼리면 사실 뭐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차게 그분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커피 먹으러 가자는 것도 싫다, 바로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얘기하면서 이제. 나가서 얘기하면서 네. 어떤 뉘앙스라는 게 네. 자기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큰 죄를 지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소심해질 필요는 없으세요.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예. 나는 근데 나를 꼬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뭐, 연애가 아니라, 뭐든, 날 꼬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렇죠. 부패로 데려가면 되거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듯이, 마찬가지 형님. 상대 여성을 공략하는 여성마다 다 다르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공략하는 뭔가 원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걸 탁 찌르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당신은 뭐야? 아니, 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유혹 같은 거를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유혹이 오기 전부터 저는 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여성분들께 이제 어필을 할 때는 내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하죠.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꺼내면 이제 그것들을 깨 나가는 걸로 저는 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넌 지금 여자친구도 있지 않냐. 걔랑 헤어지면 될 거 아니냐. 응? 그리고 뭐 넌 너무 바람기 많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뭐 이제 이런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안 되는 이유들을 깨는,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어떤 접근이죠. 포지티브식 접근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거티브식 접근은 딱 그 네거티브 그 문제들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김영민 PD 같은 경우는 말했지만 그 고기 뷔페만 데려가면 조금 과한 얘기로 살인도 저지를 사람이에요.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5천만 원 줬다 어쩌고 하지만 그 필요가 없어요. 고기 뷔페만 데려가면 됩니다. 우리 아주 저렴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해경권님은 어떤 여성분한테 주로 이제 매력을 많이 좀 느끼세요? 난 좀 예쁜 거 빼놓고 예쁜 것만 당연한 거고요. 외모는 좀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외모는 얌전한데, 예. 그러니까 낮저 밤이 스타일. 네네. 그러니까 밤에는 좀 더 섹시하고, 네. 낮에는 청순한. 네. 그런 여성들이 있나? 있긴 있죠. 있어요. 밤이 되면 일단 얼굴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표정부터 좀 달라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 밤이라 하면 물론 저희가 일모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좀 어떤 심리적인 시간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밤이 되면 바뀌는 분들이 좀 계시다는 거고, 우리 혜경권님은 그러면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셨고, 지금 그 혜경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다. 네. 3초 뒤에 나온 거예요. 3초 뒤. 많은 고려와 번뇌의 시간 3초로 충분합니다. 우리 혜경님도 혹시 이 방송 들으시나요?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혜경님도 조합원님이시고. 조합원은 아니고요. 네, 이제 국민TV는 종종 자주 들으시고요. 예, 네, 저 때문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사실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네. 그 이제 세월호 그 이전과 이후에 그 내 삶의 변화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참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보여준 네네. 그 국가라는 의미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국가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네. 그러면서 하루에도 진짜 12번씩 네. 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식히기 위해서 사실 닭 모가지 비트는데, 그러니까 제가 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그 닭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그 모가지를 비틀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닭이 좋으니까 뭐 매일같이 먹는 거지. 닭이 싫어가지고 닭을 요즘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가끔 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 저소주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빨리 먹겠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닭을 먹어서 없애려고 해도 닭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게 내버려 두나? 어디? 혹시 조상훈의 뉴스바 출연 신청하셨다가 안 돼서 여기 오신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프로들 즐겨 들으세요, 우리 국민라디오에서? 국민라디오는 뭐 전 프로를 네. 틈만 나면 예. 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중에 혹시 특히 좋아하시는 게 특히 좋아하는 건 이제 김용민 PD님의 네. 조간 브리핑하고 미디어 토크, 정치 토크, 예. 그다음에 서영석 이사님의 라디오 비평. 그리고 뉴스케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일 잘 보고 있고. 이제 나는 우리 이런 훌륭한 형님을 보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긴 하지만 여기서 또 제가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안에서는 일정한 어떤 경향성을 띄어야 한다. 애써 우리는 공정성. 공정성은 기해야지. 근데 공정의 의미가 어떠냐
할 때는 기계적인 중립은 아니다. 그렇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란 말이지. 아니 일제를 반 비판하고 독립운동 진영을 반 비판하고 그럴 수가 있나? 물론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도 뭐 부정과 비리 이런 거 없진 않겠지. 물론 그건 그거대로 또 비판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일제 강점 환경 아래에서 네네네. 일제 친일파 이 세력을 좀 더 견제해야 하는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독립운동 진영 거기도 뭐 잘못하면 비판해야 된다는 그 원리가 적용돼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정성이랑 그 중립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기계적으로 절반 예를 들면 뭐 1시간짜리 프로라고 하면 30분을 똑같이 언급을 해주고 똑같이 비판을 해주는 게 이게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이제 착각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배경에는 역시 뭐 우리나라 뭐 주류 언론들이 많이들 이제 워낙 한쪽으로 경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마치 공정한 것인 양 그렇게 이제 지면 할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그걸 이제 좀 본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비판을 할 만한 어떤 무게 같은 거를 우리가 재보면 절대 이건 뭐 동등한 위치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이건 공정한 언론이다 이렇게 이제 면피용 뭐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언론에서 많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진압군 의견 반, 시민군 의견 반 이렇게 보도하면 그게 공정한 건가?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보도한 데도 없었어. 다 일방적으로 그냥 시민군을 그야말로 뭐 북괴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매도했었던. 네. 그랬었죠 과거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공정이 뭔 것 같아요? 공정. 역시 공정은 뭐니 해도 정의가 아닌가. 정의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그건 공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조선일보도 자기들이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정의는 또 뭐예요? 그들만이 원하는 정의겠죠. 그들만이 생각하는 그 자본의 원리대로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돈과 권력과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가는 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의는 왜 정의 통한다 할 때 정과 의리할 때 의 그래서 정의가 아닌가 싶은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언론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도자료 주는 거 받아 쓰는 그런 역할이라면 중학생 수준도 감당할 수 있는 게 기자직입니다. 하지만 왜 기자예요? 그 어려운 언론고시 통과해서 왜 기자가 됩니까? 아니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나는 어느 편에 서면 안 돼 이러면서 적당하게 회색 지대에 서 있다? 이건 종업원이지. 특히나 뭐 그런 뭐 어쨌든 지식인이라고 이제 언론인들을 보통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식인들이 이런 그 혼동의 시대, 정말 가치가 함몰된 시대 이럴 때 정말 날이선 비판들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비판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중에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금요일날 혹시 뭐 누구 나오기로 했습니까? 월출 마운틴님 왜 없어요? 네?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실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뭐 어제는 뭐 또 여기 뭐 예약된 분이 있었나? 그렇죠. 예. 금요일도 그랬어. 김남우 씨가 씨가 카페가 있어가지고 나오시라고 해서 나온 거고. 저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난 12시쯤 이곳 국민카페에서 배회하시면 언제든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해경권님.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임팩트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남은 대략 한 1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정말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뭐 이런 이제 아픈 개인사가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사랑에 관련한.
그런 건 사랑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기 언론, 네,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 그래. 그럼 뭐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야당도 한번 언급을 하고 싶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언론이 그러면, 예. 타카노코 얘기해서 위키프레스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신다면. 그거 접속해 보셨어요? 위키프레스를 위시한 인터넷 언론들의 앞날. 뭐 위시 아니야. 위키프레스 접속해 보셨어요? 아, 접속은 안 했습니다. 거기. 예.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접속하시면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요. 함부로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언론들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언론들은 네. 그 방송과 신문 자체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를 보도하지 않고 네. 현 정권을 위한 아니면 저는 이제 쥐새끼라고 하는데 그쪽 정권들부터 이어졌던 네. 그런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언론들이 이제는 현 대한 언론들이 나서서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일이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국민과 사람들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기들의 비리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가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뭐 망각, 본분을 잊은 뭐 이런 행태들을 많이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언론을 뭐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뭐 잘라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 닫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전 대안이 네. 일단 야당이 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명박 정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너무 악법들을 많이 이렇게 통과시키고 했던 부분도 결국 네.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야당이 정말 박근혜 정권이 정말로 이 야당을 무시한다고 치면 네. 야당도 거기에 맞서서 130명이라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자기 의원직을 갖다 던지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독재를 한번 해봐라.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는 하면서 국민의 편만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진보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현 상황이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예. 현재 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따끔한 일침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너무 무기력하게 우리 해경권님은 고백을 못 하셨던 건 아닌가? 야, 진짜 싸구려 밀당. 아유 그만해 좀. 짜증나. 아니 근데 난 야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정권에 대해서 계속 이 정권이 지지를 받는가? 따지고 보니까 그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 힘 있는 사람한테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퍼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MB가 2008년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촛불 집회할 때 막 그때 뭐 사과한다 뭐 한다. 그럴 땐 지지율이 바닥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지. MB가 국민들하고 이제 합의도 없이 멋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무기력하게 당하니까. 그 뒤로 MB가 막 물대포 쏘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또 뭡니까? 용산 그야말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짓밟고
그 뒤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니까? 우린 그때까지 못 믿었어. 여론 조작이다, 이거는. 틀림없이. 그리고, 그 2012년 총선 때 보면 말이죠. 네. 그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막 터졌을 때, 그때 급격하게 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폭로가 됐는데. 이상하지 않아? 민간인 사찰을 한 건 정권이고, 그렇다면 여당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어떻게 야당 지지율이 떨어져? 그걸 폭로한. 그때 그랬었나요? 그래요. 왜 그랬지? 그 참 맥락이. 그리고 또 작년에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선거 개입, 군 선거 개입, 종북몰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리고 간첩 조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갔잖아. 고공 행진했죠. 그러니까 우리 힘센데 말이야. 까불면 니들 재미없는 수가 있어. 이게 높은 지지율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730 재보선에서 도대체 야당이 뭘 잘못한 게 있어. 물론 김한길 안철수 체제의 어떤 한계, 문제점.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호를 참사를 막지 못한, 그리고 유족들을 저렇게 희롱하고 비방 모략하는 저런 인간들의 잘못만큼 크냐 이거야, 야당이.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건 결국에는 힘 있는 야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없는 것들은 가라 이러면서 단죄한 것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당이 너무 힘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고. 나는 꼼수다가 왜 그렇게 성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 사람이 잘생겨서? 내 성대모사가 특출나서? 아니야. 뭔가 현실 정치판에서 영향을 미치고 지형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오세훈, 나경원 주저앉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뭔가 야당에게 기대했던 바가 낙검수를 통해서도 일부 이루어지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그 지지를 보내셨던 거지. 지금 야당은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지지를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무기력한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강경파가 득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중동이 언제 야당 걱정을 했어? 야당이 안 되길 그동안 바라봤던 거지.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강한 야당만이 해법이다.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기대하는 바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세월호 사고 나서 그 일주일 있다가 안산 합동분향소를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제가 거기서 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거리 되는데 거기도 갔다 왔고 매주 촛불 집회도 내가 참석을 했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앞에서 주도해 나가야 할 흔히 말하는 야당, 그러니까 새정년을 포함한 나머지 정당도 다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정말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비통해하는 거를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물론 일부 한두 명은 나왔겠죠. 하지만 한두 명 갖고는 될 일입니까? 전 정당이 나서고 전 야당이 전 진보 세력이 다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 정권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국민한테 지지를 원하기 전에 본인들이 보여주면 국민들은 자연히 지지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박근혜 정권이나 이 친일, 정말 친일 세력들, 이 세력들이 무시하고 탄압하고 이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이게 사람들이 그냥 헛된 망상이냐 아니면 정말로 실현 가능한 꿈이냐를 판단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강한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 꿈을 실현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를 좀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뭐 그런 뭐 강한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뭐 꿈이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더라도 뭐 제시도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걸 제시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표로도 이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아니야. 그게 저기 뭐 공약 비전 아니 무슨 저기 새누리당이 공약을 해가지고 지킨 게 얼마나 있어. 그 사람들은 공약 없어도 돼요. 이제 그 공약은 폼이고 허우대고 네. 힘이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몰리는 거예요. 줄 서는 거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해가지고 반어법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네. 새누리당이 무너지는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힘이 없다 판단될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간에 이 아주 일천하기 그지없는 바닥인 그런 도덕성 문제까지 다 뒤집었어요. 그냥 무너뜨리기는 그렇잖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니들 개차반처럼 살아왔잖아. 이런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레임덕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보기관 장악하고 검경 그렇게 끝까지 틀어쥐고 어떻게든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야당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힘이 있으려면 네. 뭐 의원직 다 사퇴한다. 이게 힘이 있는 방법일 수 있나요? 힘이 있으려면 결국은 의원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전에 그 기억하시나? 그 참여정부 초기에 그 호남 민주당 네. 10석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10석의 민주당 그 한화갑 대표가 이끌었거든요. 얼마나 집요하게 여당을 공격했냐면은 네. 과거의 동지들이었는데 또 훗날에 다시 동지로 합류가 됐는데 너무 지독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10석밖에 안 되는데 광주 전남 그 광역단체장은 휩쓸었어요. 기초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겠어.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10석이라도 지금 130석이 역대 두 번째야. 의석수 많기로.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안 해왔던 거고. 여기 10초 남았다. 아이고 이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지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